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2025년 7월 5번째 주인데요. 이번 주 AI 업계는 정말 다양한 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주목할 만한 뉴스들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은 중국의 글로벌 AI 협력 제안부터 시작해서요. 빅테크들의 아주 큰 칩 계약 소식, 또 AI 모델 사용 제한이나 핵심 인재 영입 경쟁, 그리고 좀 새로운 건데 AI 에이전트 보험 등장까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첫 소식인데요. 중국이 상하이 세계 AI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AI 협력 기구 이걸 만들자고 제안을 했어요. 리창 총리가 직접 나서서 AI 기술이 소수 국가나 기업의 전유물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AI 규제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이것도 시급하다고 언급했죠. 네, 이게 표면적으로는 협력 제안이지만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 기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AI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좀 확보하고 또 미국의 영향력에 맞서려는 그런 전략적인 행보로 보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포섭하려는 의도가 좀 엿보이죠. 그리고 AI 거버넌스 논의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협력 제안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군요.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알겠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와, 이거 정말 큰 계약인데요. 삼성전자하고 무려 1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0조 원이 넘는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차세대 AI 칩, 그 AI6 생산 계약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걸로 자율주행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옵티머스 로봇, 데이터 센터 AI 학습까지 다 확장할 거라고 밝혔어요. 네, 정말 엄청난 규모죠. 165억 달러라니? 이 계약은 테슬라가 이제 스스로를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하고 로보틱스 기업으로 완전히 전환하려는 그런 야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삼성에게도 이게 엄청난 기회죠. 최첨단 공정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또 테슬라라는 아주 큰 고객사를 확보하는 거니까요. 결국 이 자체 칩 개발 역량, 이게 AI 경쟁에서 얼마나 핵심적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체 칩 능력이 정말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드웨어 경쟁도 치열하지만 AI 모델을 실제로 서비스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모양이에요. 엔트로픽이 클라우드 코드 사용량 제한 정책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그 소식 저도 봤어요. 네, 일부 파워 유저들이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계정 공유 같은 걸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프로하고 맥스 요금제 가입자들한테 8월 28일부터 주간 단위로 제한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AI 모델 특히 코드 생성 같은 거 돌리려면 컴퓨팅 자원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이건 엔트로픽만 겪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전에 컬서나 레플릭 같은 다른 AI 코딩 툴 업체들도 비슷한 고민하다가 가격 정책 바꾸고 그랬었죠. 결국에는 그 막대한 운영 비용하고 또 서비스 안정성, 사용자 경험, 이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위한 고민이 깊어지는군요. 이런 와중에도 인재 영입 경쟁은 정말 치열하네요. 메타 소식인데요. 새로운 AI 초지능 연구소 MSL이라고 하죠. 여기에 수석 과학자로 전 오픈 AI 연구원인 쉥지아 자오를 임명했습니다. 쉥지아 자오. 특히 그 AI 추론 모델로 알려진 오원 개발에도 기여했던 인물이라고 해요. 네.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 영입입니다. 메타가 그냥 언어 모델 경쟁을 넘어서서 진짜 그 초지능 AI 개발 경쟁에 아주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신호를 볼 수 있어요. 특히 말씀하신 그 5원 같은 추론 모델 개발 경험, 이게 차세대 AI의 핵심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존의 얄르쿤이 이끌던 페어 연구소하고 이 새로운 MSL, 이 둘이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또 시너지를 낼지, 이게 메타 AI 전략을 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추론 능력, 이게 다음 격전지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런가 하면 오픈 AI는 오라클하고 협력을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그 스타게이트 이니셔티브가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4.5 기가와트, 이 규모의 데이터 센터 용량을 추가로 개발하기로 했어요. 4.5 기가와트.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전력인데요. 이게 AI 모델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인프라 확보 경쟁이 얼마나 뭐랄까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오픈 AI의 야심은 정말 대단한데 동시에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을 과연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계속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자금 조달 문제가 계속 따라붙은군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건 좀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AI 에이전트가 혹시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잠재적 피해, 여기에 대비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 등장했어요. AI UC라는 곳입니다. 오, AI 보험이요? 흥미로운데요? 네, 시드 투자로 1,500만 달러를 유치했고요. 목표는 AI 에이전트가 좀 더 안전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보험이나 감사, 인증 시스템 같은 걸 구축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 이건 정말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시도라고 봅니다. AI 기술이 점점 더 자율적으로 작동하게 되면서 분명히 예상치 못한 문제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때 책임은 누가 지고 피해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문제가 중요해지죠. 보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 메커니즘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AI 개발사들이 좀 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또 기업들은 안심하고 AI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접근인 거죠. 과거에 자동차 보험이 자동차 안전 기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던 것처럼 AI 분야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 같아요. 네, 확실히 AI가 더 발전하면서 이런 안전망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일부 주간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정말 한 주 동안에도 AI 업계가 숨가쁘게 돌아갔네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AI 오픈소스 코드와 논문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베타 AI 팟캐스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주 흥미로운 인공지능 오픈소스 코드랑 논문들 같이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총 5가지 준비했습니다. 3편의 논문이랑 2개의 코드 프로젝트 차례로 한번 알아보죠. 자,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볼까요? 그룹 시퀀스 펄리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논문입니다. GSPO라고 부르면 될까요? 네, GSPO. 이게 뭐냐면요. 대규모 언어 모델 LLM 훈련할 때 쓰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인데 좀 새롭고 안정적인 반식을 제안하는 내용이에요. 아, 강화학습. 이게 좀 훈련이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맞아요. 불안정할 때가 많죠. 기존 알고리즘들이 보통 토큰 단위로,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의 중요도를 계산했거든요. 근데 GSPO는 그게 아니라 시퀀스, 그러니까 문장 전체의 가능성을 봐요. 그걸 기반으로 중요도를 정하고 또 클리핑이나 보상, 최적화 이런 것도 다 시퀀스 레벨에서 처리합니다. 오, 시퀀스 단위로 접근하는군요. 좀 더 큰 그림을 본다는 거네요. 그래서 어떤 점이 더 좋아진 건가요? 일단 GGRPO 같은 알고리즘보다 훈련 효율성이나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하고요. 특히 그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MOE 모델 있잖아요. 여러 모델 섞어 쓰는 거. 네네, MOE. 그거 강화학습으로 훈련할 때 안정화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래요. 그리고 RL 인프라 설계도 좀 단순화할 수 있다고 하고요. 실제 적용 사례도 있나요? 네, 그 최신 QN3 모델 성능 향상에 이 GSPO가 기여했다고 밝히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논문입니다. Beyond Context Limits, Subconscious Threads for Long Horizon Reasoning. 어우, 제목이 좀 긴데 컨텍스트 한계를 넘어선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LLM이 긴 글을 이해하거나 여러 단계에 걸쳐 추론할 때 정확도랑 효율성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이 그거잖아요. 컨텍스트 길이 제한. 네, 맞아요. 앞에 뭘 봤는지 자꾸 까먹죠.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팀, Thread Inference 모델이라는 걸 제안해요. 이건 재규적이고 분해적인 문제 해결에 특화된 LLM이고요. 그리고 이걸 돌리는 팀런이라는 추론 런타임도 같이 제안합니다. 팀과 팀런. 이 둘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거군요. 어떻게 한계를 넘어서는 건가요? 네, 이 둘을 같이 쓰면요. 사실상 무제한의 작업 메모리를 쓸 수 있게 되고 또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도구 호출,
그러니까 멀티업 툴 코즈 같은 것도 단일 추론 안에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와, 무제한 메모리요? 이론상 그렇다는 거죠. 출력 제한이나 위치 임베딩 제약, 또 GPU 메모리 병목 현상 같은 걸 극복할 수 있게 설계됐어요. 핵심 아이디어가 뭔가요? 핵심은 이제 자연어를 그냥 선형적인 시퀀스로 보는 게 아니라 길이와 깊이로 측정되는 추론 트리, 리즈닝 트리즈 형태로 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론 중에 가장 관련성 높은 컨텍스트 토큰의 키값 상태만 딱 유지하는 작업 메모리를 관리해서 위치 임베딩이나 GPU 메모리 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재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아하, 필요한 정보만 딱딱 골라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군요. 상당히 효율적이겠는데요. 실제 성능은 어땠어요? 그 GPU 메모리의 KV 캐시를 최대 90%까지 조작하는, 그러니까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높은 추론 처리량을 유지했다고 하고요. 또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이나 긴 추론, 이런 다단계의 도구 사용이 필요한 정보 검색 문제에서도 정확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AI의 기억력 한계를 넘으려는 아주 중요한 시도네요. 좋습니다. 세 번째 논문으로 가보죠. Pixels, patterns, but no poetry to see the world like humans. 이것도 제목이 좀 시적인데요. 픽셀과 패턴은 있지만 시는 없다. 인간처럼 세상을 본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멀티모달 LLM, MLM이죠. 이게 정말 인간처럼 인식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AI의 큰 과제잖아요. 근데 기존 연구들이 주로 추론 능력 향상에 좀 집중했다면 이 논문은 인식, perception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 추론이 아니라 인식. 네, 과연 MLM이 인간처럼 세상을 보고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접근했나요? 테스트 같은 걸 만들었나요? 맞습니다. TET, 큐링 아이 테스트라는 인식 중심의 벤치마크를 새로 제시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그냥 보면 바로 아는데 MLM에게는 되게 어려운 그런 합성 이미지들을 이용한 4가지 진단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정말 궁금한데요. MLM들이 잘 해냈나요? 결과는 좀 충격적입니다. 최첨단 MLM들이 이 TET 과제에서 아주 처참한 실패를 보였다고 해요. 아, 실패요? 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요. 기존 벤치마크에서는 효과가 있었던 거 있잖아요. 인컨텍스트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언어 백본을 더 훈련시키는 거. 네네. 그런 것들이 이 TET 성능 향상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효과가 있었죠? 놀랍게도 비전 타워, 그러니까 이미지를 인식하는 부분을 미세 조정, 파인 튜닝 했을 때는 성능이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언어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보는 눈 자체를 개선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현재 MLLM과 인간 인식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가 언어 백본의 지식이나 추론 능력이 아니라 비전 타워의 일반화 능력에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이번 버전에서는 TET 과제 일부만 공개했고 앞으로 더 다양한 과제랑 시각적 일반화 향상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AI의 눈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코드 프로젝트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는 알파고 모멘트 for 모델 아키텍처 디스커버리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에서 소개된 ASIARC입니다. 와, 모델 아키텍처 발견의 알파고 모멘트라니 이름부터가 대단한데요. 네, 이름처럼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ASIRC는 신경망 아키텍처 발견이라는 이 중요한 영역에서 인공초지능, AI가 AI 연구를 수행하는, 그러니까 ASI for AI, AI for AI의 첫 사례라고 주장해요. AI가 AI를 연구한다. 그렇죠. 인간의 인지 능력 때문에 선형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AI 연구 속도의 병목 현상을 깨트리는 걸 목표로 합니다. 어떻게 그 병목을 깬다는 건가요? 기존에도 NAS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 기존 AIS는 보통 인간이 정의한 어떤 탐색 공간 안에서 최적의 구조를 찾는 데 머물렀다면 ASI-어케는 그걸 넘어서 자동화된 혁신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키텍처 개념을 AI가 스스로 가설로 세우고 그걸 또 실행 가능한 코드로 구현하고 엄격한 실험이랑 과거 경험을 통해서 성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완전한 자율 연구 시스템이라는 거죠. 와, 스스로 가설 세우고 검증까지? AI 과학자네요, 진짜. 실제로 어떤 성과를 냈나요? 이게 2만 GPU 시간 이상을 투입해서 1773번의 자율 실험을 수행했대요. 2만 GPU 시간이요? 와. 네. 그 결과 106개의 혁신적인 최첨단 소타 선형 어텐션 아키텍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마치 알파고의 37수처럼 AI가 발견한 아키텍처들이 인간이 설계한 기준선을 체계적으로 능가하고 또 기존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혁신 경로를 보여주는 새로운 설계 원칙까지 드러냈다고 하고요. 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과학적 발견 자체에 대한 최초의 경험적 스케일링 법칙을 확립했다는 점이요. 즉, 연구 진척이 인간에 의해 제한되는 게 아니라 계산 자원으로 확장 가능한 프로세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거죠. 정말 놀라운데요. 이런 걸 또 오픈소스로 공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AI 주도 연구의 민주화를 위해서 전체 프레임워크, 발견된 아키텍처들, 그리고 심지어 AI의 인지 추적 기록, 그러니까 생각의 흔적 같은 거죠. 그런 것까지 모두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 프로젝트는 정말 주목해야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 순서입니다. 유메, An Interactive World Generation Model이라는 코드 프로젝트네요. 유메, 일본어로 꿈이라는 뜻이죠. 상호작용 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모델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유메는 이미지나 텍스트, 비디오 같은 걸 입력받아서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고 또 현실적이고 동적인 세계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모델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뭐 키보드 같은 주변 장치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신경 신호 같은 걸 사용해서 그 세계를 탐험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하고요. 와, 이번에 공개된 건 일단 프리뷰 버전인데요. 입력 이미지로부터 동적인 세계를 생성하고 키보드 조작으로 탐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떤 기술들이 사용됐나요? 그냥 비디오 만드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호작용이 중요하니까요. 고품질의 상호작용 비디오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4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프레임워크를 설계했다고 해요. 첫째는 이제 안정적인 훈련이랑 사용자 친화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 카메라 움직임을 양자화, 퀀티제이션 하는 기술이 있고요. 둘째는 무한 비디오 생성을 위해서 메모리 모듈이 있는 MVDT, 매스크드 비디오 디퓨전 트랜스포머란 걸 썼고요. 아, 메모리가 있는 모델? 네, 그리고 더 나은 시각적 품질과 정밀한 제어를 위한 샘플러 개선, AM이나 TTS-SD 같은 기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 가속화 기법, 적대적 직류나 캐싱 최적화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상당히 여러 기술이 집약되어 있네요. 훈련 데이터는 뭘 썼나요? 세카이라는 고품질 세계 탐험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훈련했다고 하고요. 다양한 장면이나 응용 분야에서 꽤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랑 코드베이스, 모델 가속치는 모두 깃허브에 공개되어 있고요. 링크는 저희 뉴스레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 페이지도 따로 있고요. 유메는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달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오늘도 정말 흥미로운 AI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AI 진화의 여러 단면을 본 것 같네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뉴스레터를 꼭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 다룬 내용들이 다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